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EBS 수능 특강에 나오고 있는 고전시가 8강 간민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민가 무슨 뜻이냐면요. 갑은 갑산이에요. 여러분 삼수갑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이제 뭐 험한 곳이죠. 오지라고 알려져 있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고 굉장히 험해서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뭐 죽어서나 나온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 갑산에 사는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노래 가짜고요. 작품의 제목을 풀어보면 갑산에 사는 백성의 노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갑산에 사는 백성이 어떤 노래를 지었을까요? 갈래는 뭘까요? 갈래는요, 가사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 거라는 이야기죠. 이 EBS 교재에는 일부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대부분의 가사들이 양반 가사였다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갑산의 백성이 지었다고 그랬죠? 평민 가사입니다. 그래서 평민 가사가 어떤 내용을 양반 가사와는 달리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히 여기면서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격, 현실 비판적이에요. 현실 비판적이고 주제, 갑산 백성들의 학정, 가혹한 정치라는 얘기죠.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참혹한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정조대에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 작품 읽고 좀 충격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정조다 그러면 정말 태평성대를 조선에 만들어냈던 그런 왕이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셨고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산이라는 함경도에 있어요. 함경도에 있는 막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런 아주 오진 이 갑산이라는 곳에 있는 백성의 노래를 들어봤더니 그 마을을 다스리는 위정자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관리들을 잘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이렇게 잘 가르쳐도 사실은 굉장히 임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여전히 살았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이 지자체라고 지금은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할지 뭐 대통령의 마인드도 중요할 뿐더러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가들의 그런 역량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갑산 백성들이 어떤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관련 한자성어 있죠? 관련 한자성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참 좋겠는데 가렴 주구라는 한자성어 있죠? 네, 백성의 것을 가혹하게 빼앗고 착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혹한 정치가 가정이 맹허오다. 가혹한 정치가 아주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가정이 맹호다라는 그런 한자성어도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한자성어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조선 정조 때 함경도 갑산의 백성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죠? 이 작품은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체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체다 그러면 가사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조선 전기에는 우리 굉장히 기본 작품이었었죠. 정철이 지은 송미인곡이 갑녀와 을녀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박인노가 지었던 노황사 같은 경우도 소주인과 화자의 대화가 일부분이 나와 있었죠. 지금 여기 평민가사 조선 후기 역시 평민가사인 간민가가
대화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체 작품들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값산 지역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죠. 조선 후기 가사 우리 요거 바로 앞강에서 만원사라는 안조원의 유배가사 보고 왔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 유배간 이 적객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었고, 조선 후기 가사가 갖고 있는 이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민 가사인 이 작품 또한 대단히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대에 우리가 가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는지가 대단히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양반 관료사의 수탈 및 부패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는 아주 적극적으로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험 묘사로 현실적인 모순을 부각시킨 전형적인 현실 비판 가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죠. 네, 작품 본문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시죠. 자,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처음부터 대화 시작이에요.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아야 여러분 어저 감탄사로 많이 봅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아. 호격조사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호격조사 앞에 쓰인 이 사람의 시적 기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부른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벌써 뭐가 쓰였다? 말 건네는 어조가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드는 방법들 어떻게 되는 건지 발표 5개 하시고요. 자, 우리 사실은 모의고사나 또 여러분 내신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선택지에 문학 선택지에는 말 건네는 어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 건네는 어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 국어를 독해하기 위해서요. 자, 말을 건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청자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듣는 사람.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청자가 되니까요. 청자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든다라는 건 곧 청자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도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 정리하고 가실게요. 지금처럼 저 사람 하고 이름 뒤에 호격조사를 보통 붙인단 말이에요. 뭐 순이야, 철수야, 뭐 이런 거, 또 님이시여 이런 뒤에 붙는 이런 조사들 모두 다 호격조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게 되면 자 이름을 불렀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말을 건네야 되겠죠. 그래서 호격조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냥 호격조사 없이요. 그냥 철수 이렇게 순이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말을 건넬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불렀으니까 어떤 말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청자가 만들어집니다.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어미도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죠. 왜? 명령형은 여러분 생각해봐. 뭐뭐 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청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형 종결 어미를 썼다라는 건 청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청유형 종결 어미 같은 경우는 뭐뭐 하자잖아요. 뭐뭐 하자 같은 경우도 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뛰어놀자. 화자가 청자를 묶어가지고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그런 종결 어미를 청유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이나 청유형 모두 어떻다. 청자가 만들어지는 종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긴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시에서 의지적 태도를 부각할 때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싶을 때 주로 나를 향해서 쓸 때 나를 향해서 예를 들자면 누구누구야 자기를 부르는 거야.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지. 자기 이름을 여기다 놓고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가끔씩 써본 적 있지 않아요? 누구누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누구누구야,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내가 나한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타자로서의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신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는 좀 예외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경어체 종결어미라는 건요, 여러분, 상대 높임 중에서 상대라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청자 높임법이잖아요. 청자 높임법 중에서도 문학에서는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는 평소형 종결 형태가 비읍니다가 되죠. 비읍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녀왔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을 때 이 비읍니다가 하십시오체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쓰나요? 안 쓰죠? 집에 엄마가 있을 때, 집에 누군가가 있을 때 들어가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청자를 향해서 하는 경어체, 존칭의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역시 청자를 만들었고 말 건네는 어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많이 나오는 게 해요체예요. 자, 해요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만들어 볼 수 있죠? 학교 다녀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뭐 해요라고 끝나는 거. 이런 말들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누가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어체 종결어미도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는 배경 지식, 개념 지식이 된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들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말을 건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로구나. 너의 모습을 보아하니 자, 군사도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요. 이 본문에서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너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바로 누군 거예요? 얘가 이제 청자인 거죠. 저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딱 본 거야. 봤더니 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까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죠? 군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관리 빼고 노비 빼고 뭐 평민들이죠. 우리가 양민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군역의 의무를 다들 지고 있었어요. 장정들, 남자 장정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대에 가야 되는 거야. 군대에 가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좀 나이도 먹고 집안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군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뭐를 했냐면 세금을 내는 거야. 돈을 내거나 아니면 무슨 배 같은 거, 천이죠. 천 같은 거를 내거나, 뭐 쌀을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물었어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걸 이제 군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로 가거나, 군대로 가서 내가 몸으로 이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에 가서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 그게 군역인데 군역의 폐해가 조선 후기로 가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군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백성들이 대단히 많았던 거죠. 특히 이 갑산 지역 군역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군역의 그 폐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청자가 있었던 거죠. 그 청자를 향해 이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너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행색이 어땠냐? 행색이 도대체 어땠길래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한번 보십시다. 허리 위로 볼짝 쉬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자, 여기까지 표현법 뭡니까? 대구법 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설명 방식은 뭐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외양을 묘사하고 있네. 그죠?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허리 위를 보니까 배적삼을 입었는데 김만 남았어요. 이게 다 천이 찢어지고 없고 뭐 이런 거죠.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까 잠뱅이라는 바지죠. 평민들이 입는 바지인데 헌 잠방이가 노닥노닥 너덜너덜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노닥노닥은 여러분 단어의 종류가 뭐 같아요? 너덜너덜한 거니까 소리를 흉내낸 말인가요? 형태를 흉내낸 말인가요? 네. 모습을 너덜너덜 이렇게 찢겨져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형태를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의태어입니다.
의태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시각을 자극하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허름한 행색이었는지 외양을 묘사한 거죠. 됐죠? 곱장할미는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곱장할미 굽었단 얘기야, 여러분. 허리가 굽은 할미는 앞서가고 있고 전태발이는요 다리 쩔뚝이에요. 다리 쩔뚝이가 뒤에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십리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쳐지리. 십리길을 하루에 가니 십리는 4km인데 그걸 하루 종일 가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굽었어 할미는. 그리고 뒤에 가는 사람은 다리를 절뚝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몇 리에 가서 엎쳐지리. 몇 리 못 가서 엎어질 것이다. 멀리 갈 수 있다 없다? 멀리 갈 수 없을 거야. 너 도망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너는 얼마나 가겠어. 멀리 못 가지.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최종 정서 뭐 나왔어요? 걱정. 너 도망가봤자 얼마 못 갈 텐데. 연민. 아유, 참 불쌍하다. 어떻게 도망을 가고 있니? 라고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곱장할미는 군사 도망하는 이의 노모. 늙으신 어머니를, 또 전태발이는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군사 도망하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군사 도망하는 이가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진 않지만 중략된 부분의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이 군역을 갖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 뭐죠? 그 돈피, 단비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겨울에 산으로 가거든요. 한겨울에 산으로 갔는데 이 단비를 잡지는 못하고 이 발가락이 다 동상이 걸려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다 잘라내거든요. 발가락을 다 잘라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군역에 그 세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내가 감옥에 gat혀 있었어요. 아내가 감옥에 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대신 아내를 잡아가고 그리고 너 가서 이 세금을 빨리 구해와 이런 거죠. 그래갖고 막 우여곡절 끝에 세금을 구해가지고 아내를 풀어달라고 갔는데 아내는 죽었고 감옥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이 간민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이 관찰사한테 이 지역을 조금 폭넓게 그 도를 다스리는 함경도를 다스리는 관찰사에게 소장을 넣는 게 이게 이 본읍의 수령한테 또 들통이 나가지고 또 매도 맞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뭐 정상일 수가 없죠. 일단 동상 때문에 발가락을 다 잘라내기도 했었고 정강이에 매도 맞았기 때문에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상 전태발이는 군사 도망하는 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왔고 화자가 그 도망가는 전태발이 군사 도망하는 이에게 너 도망가봤자 얼마 가지 못할 텐데 라고 걱정하는 부분까지 보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부분 상황 정리했어요. 비참한 몰골로 도망가는 일행에게 누군가가 말을 건네고 있죠? 태도를 보니까 군역을 피해 도망가봤자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체고 말 건네는 어조가 쓰였고요. 여러분 대구법도 활용하셨고 의태법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비참함을 부각하는 외양묘사도 확인이 됐죠. 네, 다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빈칸으로 나가면 테스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내고울의 양반사람 타도타관 옮겨 살면 여러분 사음보 나오고 있는 거 가사가 사음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고울에서 양반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면 천이 되기 예사거든 본토 군정 싫다하고 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고향의 군역이 싫다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 고을에서 조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던 사람도 우리 지금 이사 가는 거랑 좀 다르지. 옛날에는 이 고향에 뭔가 자기 모든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면 가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산이 좀 탕진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양반이라도 그럴 찐데
그런데 본토 군정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그죠? 본토 군정이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자 그럼 양반이랑 자네는 대비되는 거죠. 양반은 그래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자신 있게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서는 좀 힘들기 마련인데 하물며 너는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냐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소인가. 근본을 숨겨 살려 한들 자 근본은 뭐야? 군역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죠. 이라는 그 근본을 네가 그 지역에서 숨겨가면서 살려 한들 어디 가서 면할 손가 어디 가서 도망자 신세를 면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표현법 뭐 쓰였습니까 여러분? 서리법 쓰였죠. 서리법 한 80% 정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면할 수 있다 없다? 네가 그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너 도망자로 여기 가서도 도망자로 또 딴 지역에 가서도 또 도망자로 계속해서 너 유랑하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아서 7, 8월에는 삼을 캐고 7, 8월에는 산에 올라가면 삼을 캘 수 있지 않니? 삼을 캐. 그리고 9, 10월에는 또 산에 가면 담비를 잡아. 담비, 가죽 피자죠? 담비를 잡아서 공채 신역을 갚은 후에 국가에 내야 할 세금과 노역. 자, 몸으로 봉사하거나 몸으로 봉사할 거 아니면 돈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갚은 후에 나머지 남은 거, 자, 삼도 캤고 돈피도 잡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갚고 있으면 그걸 국가에 내고 일정 부분 좀 남아. 응? 돈피가 이제 담비 가죽이 좀 남아 한 장 두 장 남을 수도 있고 삼이 한 뿌리 뭐 이렇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함흥 북천 흥원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함흥 북천 홍원에 장사를 들어가서 몰래 팔아. 밀매하란 얘기야. 밀매. 몰래 팔면 후환값 받고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도구를 장만해 부모 처자 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의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너 이렇게 도망갈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 네가 지금 도망을 가면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지 말고 자 내가 방법 알려줄게. 해결 방법. 너 지금 도망가지 말고 그냥 네가 있는 곳에 그냥 거기서 뿌리박아가 있어. 좀 견디다가 7, 8월이 되면 삼을 캐. 첫 번째 해결 방법. 두 번째, 담비가죽 잡아. 그래가지고 세금 먼저 물어. 그리고 나머지 잘 두었다가 어떻게 해? 밀매해.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살림 다 장만해가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좋잖아. 그냥 뿌리박은 거기서 살아. 그게 좋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충고하고 권유하고 있는 거가 끝났습니다. 자, 화자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 삼캐고 돈피 잡고 군역 물고 밀매해서 재산을 모아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죠. 자, 대구법 쓰인 거 여러분 니은 확인되셨습니까? 7, 8월에 9, 10월에 삼을 캐고 돈피 잡아 이렇게 대구법 확인이 되고 있고요. 됐죠?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A 화자의 발언이 끝났어요. A 화자. 군역 피해 도망가는 사람한테 걱정하면서 충고하는 내용이 끝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어와 여기서부터는 비화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화자가 바로 간민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이에요. 됐죠? 비화자가 자 감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생원 의미 적어놨어요.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인지 초관 하급 무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네가 그렇게 높은 양반인 것 같지는 않고 뭐 생원인지 초관인지 모르겠지만 너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얘기했어요.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성장하니 이때 일을 모르겠는가. 나 또한 여기 갑산의 백성이야.
갑산의 백성으로 내가 오래오래 여기서 살았어. 나 딴 지역에서 살던 사람 아니야, 나. 이 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 일을 내가 모르겠니?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는 거죠. 서리법이죠. 무슨 뜻? 이때 일을 내가 다 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자 여기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이 남중 양반이었어요. 남인 계열의 양반으로 진사급제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금장옥패 빗기 차고, 빗기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참 많이 나오죠.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금장옥패라면 여러분 높은 양반의 신분,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을 다녔어요.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로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가문이죠. 이런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유 당쟁이 되게 격했잖아요. 남의식에 참소를 입었어요. 참소. 모함하는 말이죠. 비슷한 말 참언. 이라고도 하고요. 참소를 입었어. 그래서 전가사변을 한 후에 자 어려운 말들은 조금 알고 가면 좋겠죠. 기억을 하면 전가 모든 집안이 변두리로 이주하는 벌을 받은 거예요. 이사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변은 변두리. 그러니까 수도에서 임금 곁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장안에서 살았었겠죠. 그런데 참언을 모함하는 말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정에서 내쳐진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 변방으로 이주하는 거. 그게 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방으로 이주한 후에 극변방인 이 땅에서 극변방 나라에서 가장 변방이야. 극지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장이라는 뜻이잖아. 가장 변방인 이 땅 어디예요? 갑산인 거죠. 함경도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굉장히 오지다라고 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험한 산이죠. 산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이 땅 갑산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조상 때 이제 7, 8대 전에 그때 여기 와가지고 7, 8대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이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자, 조상이 그러니까 양반들이었지. 높은 벼슬 아치 양반 조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가사변 한 후에도 지역 갑산의 양반구실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지역에 내려와서도 뭐 가문이 양반 가문이니까 그래서 읍중에서 역할을 으뜸으로 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갑산에서. 그래서 들어가면 좌수별감을 하거나 나가서는 풍원감간을 하거나 이거 다 으뜸벼슬인 거야. 그 마을에서는. 으뜸벼슬을 하고 유사장이 체진하면 체면포와 사양터니 유사장이는 그거보다 좀 중급 좀 떨어지는 관리야. 그래서 그걸 채용 뜻을 보이면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내 체면이 아이고 내가 마을에서 으뜸인 관리를 해야지 이런 직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건 받아들이지도 않을 정도로 갑산에서는 좀 행세하는 집안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을 간민이 생원인지 초관인지 자기에게 너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를 굉장히 비천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이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었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 별표하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뭐가 나타났어요? 발화자의 교체가 나타났어요. 요 앞달락 여기 즐거움을 누리렴은 여기까지는 생원의 A 화자 정체를 보니까
아까 생원인지 초관인지 이렇게 나왔었죠? 그 사람의 대사였고, 아, 생원인지 초관인지부터는 간민으로 발화자가 교체가 됐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발화자를 선생님이 정리해 놨어요. 보세요. 생원은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간민에게 충고하는 여러분 보조화자죠. 주인공은 아니에요. 보조화자고 간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하소연을 이끌어낸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간민은 함경도 갑산에 사는 인물로 이 가사의 중심 화자입니다. 가렴주구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얘기죠. 자, 요 단락까지의 중심 내용, 간민의 조상 내력과 갑산에서 양반으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을 소개하는 거가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실게요.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슬프다. 애달프고 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자, 나 전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어? 그래도 읍중에서 역할을 최고로 하면서 살았어. 그 갑산에서는 그래도 좀 의시되는 그런 집안으로 살았어. 근데 나 때에 와가지고 내 원수의 모해, 음모에 또 빠졌어요. 해치고자 하는 음모에 당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분이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강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군사강정. 자, 벌로 벼슬을 강등당해 군역을 지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군사강정의 의미 좀 알고 가세요. 자, 처음엔 어땠어? 장안에서 임금을 모시는 7, 8대전 조상은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참소를 당했죠. 참소를 당해가지고 극지방으로, 극변방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벌을 받았어. 거기서도 그래도 그냥 좀 으뜸으로 살았어. 그랬는데 자기 대에 와가지고 다시 참소를 당하는 음모에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양민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양민의 처지야. 양민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관리가 아니잖아. 더 이상 관리 어떤 벼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신분제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역을 지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 전까지는 안 지다가 아까 군역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거나 군대 가는 대신 그 군인들을 자기네들이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무는 거야. 군인이 입을 옷, 먹을 거 이런 거 다 책임져 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역을 무는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군사강정 되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 한 몸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졌어. 내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좌우전후에 많은 가족이 차차 충군이 되거보야. 많은 친족들, 내 옆에 이제 친족 7, 8대를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가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죠. 이런 친족들이 모두 다 충군, 군역 부담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민이 아마도 그 가문의 장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장손의 가문이 이렇게 밑으로 딱 강등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친족들이 다 강등이 같이 돼가지고 모두 다 군역을 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계속 가십시다. 노대봉사. 여러 대의, 쌀 누자잖아요. 여러 대의 봉사는 조상제사입니다. 조상제사.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장손이니까 자기는 뭐 해야 돼? 여러 대의 조상 봉사를 받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매여 있었다 이런 얘기야. 할 수 없이 매여 있었지만 그 걱정이 없는, 씨름 없는 무슨 걱정? 누대 봉사를 해야 되는, 많은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없는 친족들은, 그러니까 장손 집안이 아닌 거지. 그런 나머지 친족들은 군역을 물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취 없이 도망가 버렸어. 자취 없이 도망을 모두 다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군역을 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2집안이 있어. 12집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12집안의 모든 신역, 몸으로 무는 것이나 아니면 돈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로 물어야 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자, 이게 바로 족징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누가 세금을 물기 싫어서 도망갔거나 세금을 못 물어. 그러면 이 연대 책임인 거죠.
내가 물어야 돼, 내가. 그게 족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물게 됐어.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신역이 삼냥오전이고 돈피 두 장인 게 정해진 법이었어요. 의법. 정해진 법이었는데 12사람이 없는 구실을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나 한 사람은 그냥 삼냥오전에 돈피 두 장만 내면 돼. 그랬는데 12친족들이 다 도망갔어. 나한테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46냥의 세금을 매해 물어야 됐어요. 매해 무는 세금이 46냥이 됐어. 해마다 맞춰 물어내니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은요, 여러분, 대유입니다. 중국의 인물인데요. 세계 제1의 부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부자의 대표적인 표현, 대표입니다. 부자를 대표하는 비유, 석숭입니다.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설이죠. 서리법 사용됐습니다. 당할 수 있다, 없다? 석숭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이 너무 많았다. 세금이, 이 천하의 부자인 석숭도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생각해봐요. 한 사람 것도 부담이 될 텐데 12사람 걸 자기가 한꺼번에 다시 다 물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중심 내용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의 음모 때문에 군역을 무는 신분으로 강등된 간민이 족징의 폐해까지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족징의 폐해죠. 족징의 폐해까지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원수인의 모해 때문이었고요. 관련 한자성어, 자, 신분이 강등되니까 친족들까지 같이 신분 강등되고, 그리고 그 친족들이 다 도망을 가고 나니까 내가 그걸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설상가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자가 양반 신분이었음을 알려주는 시어, 요 본문에서는 누대봉사. 자, 이렇게 여러 조상들의 제사를 다 지내는 거는 이제 양반 가문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대 봉사를 통해서 화자가 양반 신분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서리법 그리고 대유법 이미 확인했습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약간 농사 전폐하고 얼마 안 되는 농사를 전폐 모두 버려두고 삶을 캐러 입사나요. 여러분 앞에서 생원인지 초관인지 A 화자가 너 여기 눌러 앉아서 내가 여기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7, 8월에는 삶을 캐러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기 했어 안 했어? 이미 해봤어. 삶을 캐러 산에 들어갔어. 입산, 산에 들어가서 허학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 핀잎이 날 속인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거 인삼인가 하고 막 해보면 인삼은 아니고 오가 핀잎이었던 거야. 나를 속인다. 성공 실패했어. 이미 생원이 하라는 첫 번째 해봤던 거지. 해보고 실패했어. 할 수 없이 헛되이 와서 8, 9월 고추바람. 자, 함경도면 북쪽이잖아. 8, 9월이 되면 이제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매서운 바람 안고 돌아 입사나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이번엔 돈피 두 번째. 자, 생원이 하라고 했던 두 번째 것도 내가 해봤다 그 얘기인 거지. 돈피 사냥을 단비 가지고 사냥하려 하고 백두산을 뒤로 돌아서 강화례로 내려갔어. 쌀이나무를 꺾어서 누대를 치고 이렇게 건축물 조그만 쌀이나무로 이렇게 집 같은 비슷한 걸 짓는 거야. 잎갈나무로 모닥불을 놓아서 하나님께 축수하며 빌고 산신님께 바로나 소망을 빌어서 물체주를 갖춰 꽂고 사망일기 원하되 사망일기라는 건 뭐냐면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야. 장사해서. 그걸 소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기회에 아니 붙네. 이익을 볼 기회가 아니 붙었다. 자, 여러분 군역이라든지 정가사변이라든지 사망일기라든지 이런 낯선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대충 무슨 뜻이구나라는 거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일기 무슨 뜻이다? 로또 맞는 거지. 이익을 많이 남기기를. 단비를 막 대여섯 마리 잡고 10마리 잡고 이러면 대박 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빌고 산신님께 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 정성이 부족했는지 이익을 볼 기회가 아니 붙었다. 자, 한 마리라도 사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또 실패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 발화자의 제안과 관련해 선생님 두 번째 문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 도망자인 간민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면 뭐다. 당신이 제안한 문제 해결 방법 모두 이미 사용했지만 어때? 난 실패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중략이 된 거예요. 중략된 부분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막 나왔던 거죠. 왜 다리를 뭐 동상 입고 뭐 다리 뭐 형장도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님께 아뢰자니, 나라님은 여러분 임금이에요. 임금님께 말씀드리자니 구중천문이 멀어 있고, 구중천문 여러분 구중궁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멀리 장안에, 그것도 문을 9번 거쳐서 가야 되는 아주 높은 신분으로 우리 임금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백성이랑은 너무 멀죠. 백성과는 너무 멀리 있고, 요순 같은 우리 성주 일월같이 밝으신들, 요순, 요임금, 순임금 여러분 태평성대를 구가한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 성주 임금님 말이에요. 우리 임금님이 요임금, 순임금 같다라는 거는 엄청 성왕이라는 얘기야. 선정을 베푸는 왕인 거죠. 선정을 베푸는 왕. 좋은 정치를 베푸는 그런 왕인데, 그런 임금님이 1월같이 밝으신들, 해와 달같이 밝다고 한들, 불점성화. 자, 요거 성스러운 교화가 불점, 젖을 수 없는 이런 뜻이야. 임금의 성스러운 교화에 젖을 수 없는 극변, 가장 변방의 땅에 복분하야, 더군다나 복분하라 빛을 쏘냐. 복분은 여러분 뭐냐면, 복분은 동이가 이렇게 엎어지는 거야. 그릇이야,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그 그릇이 엎어진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야. 누가? 간민이 여기 있는 거죠. 갑산의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 해가 쨍쨍 비쳐가지고 쫙 비치는데, 지금 어디 있어? 복분하에 있어요. 변방 끝에 엎어진 동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해와 달이 비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와 달이 비칠 수 없다라는 설이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중심 내용. 이 갑산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너무 변방에, 더군다나 복분하에 있어. 엎어진 동이 아래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임금의 성덕이 미칠 수가 없다. 임금이 엄청 상황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문제 해결 못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돌려서. 그죠? 정서 굉장히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기억 치규수였습니다. 왜 여러분? 요순 같은, 1월 같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는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지규수였고요. 복분하라 빛을 쏘냐? 서리법 쓰였죠. 복분하의 상징적인 의미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엎어진 동이 아래라는 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갑산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한다. 1월이 비칠 수 없는 임금의 은총이, 임금의 성덕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변두리 지역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찾고 가시고요.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그대 또한 내가 화제를 좀 바꿔. 화제 전환. 내가 화제를 한번 또 전환해서 다른 말 좀 해볼까? 내 말 듣소. 내 말 좀 들어볼래? 탁한 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 자, 북청부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인지 성명은 잠깐 잊었네.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북청부사가 있어. 북청을 다스리는 부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군정을 안보하고 많은 군역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백골도망 원통함을 풀고, 여러분 백골징포 들어보셨나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군포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양민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군역을 물게 했단 말이야. 그거 우리가 백골징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골징포를 견디다 못해서 막 도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원통함을 다 풀어줬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네. 벌써 안보 플러스네. 그죠? 각대 초간 여러 신역을 대소민호를 나눠서 거드니 각 부대에 무관, 요거
요거 무관벼슬입니다. 초과는 무관벼슬을 보좌하는 여러 세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이 무는 게 아니라 대소민호, 크고 작은 민간에서 나눠서 걷게 했어. 예전에는 한 사람이 부담을 하던 것을. 그래서 많으면, 그러니까 좀 경제력이 뭐 여력이 있고 그런 집안에서는 닷돈 푼수, 푼수는 형편이란 뜻이에요. 적으면 서돈을, 형편이 좀 어려우면 서돈을 그냥 물게 한 거죠. 이렇게 그냥 공평하게 집안을 이렇게 여러 집안이 나눠가지고 군역을 나눠서 받게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족징의 폐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백골징포 이런 것도 없애버린 거죠. 어떻게 한 거야? 선정을 베풀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 어디서? 북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타관 소식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간민이 이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중심 내용, 북청부사가 군역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선정을 베풀고 있다. 너 알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간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간민의 고통 뭐 때문에 나왔어? 국가의 세금, 군역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 정치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풀어야만, 그래야지만 간민의 고통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간민의 고통의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내서 가십시다. 인읍 백성, 이 인근 고을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남부여대에 모여두니,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이렇게 막 집안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하는 거죠. 모여들었어. 어디로? 북청으로 모여든 거예요. 북청으로 모여드니 군정허우가 없어지고, 군정허우는 뭐냐면요, 군족이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는 없던 지방의 장정들, 왜? 군역의 부담을 피해서 다 도망갔던 거지. 그랬던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오니까 그 집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없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허수만 있었던 거, 허수들이 다 실수로 채워지는 거지. 그렇게 채워지고 민호 점점 늘어난다. 백성들이 사는 집들은 점점 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의 부담 또한 더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지역에서 100량의 세금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거를 50명이 이거를 부담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지역으로 이주를 50명이 해왔어. 그러면 어때? 100명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한 량씩만 내면 되는 거죠. 그 세금 부담도 점점 더 덜어지게 되겠죠. 더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 더 이 지역은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됐죠? 나도 또한 이 말을 듣고 우리 고을 군역을 북청 일례하여지라. 북청의 일예, 하나의 예가 돼. 북청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문의송 정탄말가 가명하네. 영문은 여러분 관찰사, 도지사죠.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에게 의송 정탄말가, 정은 드릴 정자예요. 드리다. 의송은 민원이야, 민원. 소송을 내는 거야. 민원을 내는 소송을 드리려고 본읍에 맡겨 제사 맡아 본관원에 붙이온즉, 여러분 여기 제사는요 조상제사랑 뜻이 달라요. 본거울에 맡겨서 소장을 맡은 관아에 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펼쳐서 보고 이 민원을 어디에다가 다른 위에 이제 상급기관에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게 제사야. 그럼 소장을 맡은 관아에 붙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민이 이 도지사한테, 관찰사에게 소장을 맡기려고 해도 위계 구조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내가 곧바로 관찰사한테 보낼 순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을을 맡아서 보고 있는 제사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제사에 붙였어. 그 관아에 보냈더니 이 제사에서 그걸 딱 열어본 거지. 그랬더니 북청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갑산도 이런 정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군역의 폐해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의 소송인 거죠. 이거를 딱 본 거야.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불문 시비, 옳고 그름을, 물을 문자 아닐 불자, 옳고 그름을 물어보지 않았어.
올려매고 형문 한번 맞았단 말인가 이러는 거지. 야, 너 이 소송 낸 게 너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요? 왜 부르셨어요? 뭐 옳고 그름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어. 그냥 어떻게 했어? 너 여기 올라와서 좀 앉아. 여기 서고 여기 좀 이렇게 여기 좀 다리 좀 올려볼래? 바지 좀? 이러는 거지. 그래놓고 형벌을 매를 맞는 거죠. 정강이를 맞는 형벌을 당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장을 관찰사에게 보냈는데 본읍에서 제사, 이 제사가 뭐라 그랬어? 소장을 관리하는 그 관리, 그 관아에서 그걸 보고 자기네 고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장을 보낸 사람을 형벌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이 관리들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중심 내용. 국정이 잘 살게 된 소식을 듣고 우리 갑산 또한 그러기를 바라는 소장을 올렸지만 매만 맞았다. 부각되는 시대적 상황,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패한 위정자들에게 고통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생원이 서두에서 너 좀 노력을 해봐.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 좀 써봐. 그랬는데 간민이 너 내 말, 너 집어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말했던 이유 뭔지 아시겠죠? 이 생원은 그냥 뭐 삶을 캐거나 뭐 돈피 사냥을 하거나 이런 방안들만 얘기했는데 간미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두 가지 방법을 썼을 뿐더러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기울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읍을 맡은 갑산을 맡고 있는 위정자가 엄청 부패한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사연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십시다. 천신만고 노여나서 온갖 고통에서, 천신만고 온갖 고통이란 뜻이죠. 온갖 고통에서 노여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향 생애, 고향의 생활로 해석하는 거죠. 고향의 생활을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 없이 불호휴유 한밤중에 이웃 친구랑 작별 인사도 없이 부로 노인 노자죠. 노인은 부축하고 유는 어릴 유자잖아. 어린 아이는 보살펴서 한밤중에 야밤도주하고 있는 중이죠. 후치령 길 비켜두고, 후치령 길은 왜 비켜야 돼? 여기는 걸릴까봐 위험해서. 이 후치령 길이 조금 더 편한 길인데 거기는 비켰어. 위험해서 들킬까봐. 금창령을 허우적거리면서 넘었어. 되게 힘들게 넘는 거죠. 힘들게 넘어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 지향처입니다. 이상적 공간이고 북정부사에 의해서 선정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거쳐 호부 다 떨치고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는 나는 관심 있어 없어? 나 관심 없어. 그 의미 없어. 모든 가족 안보하고 모든 가족을 이제 편히 보호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중량 부분 스토리 잠깐 얘기해 줬잖아. 아내 어떻게 됐어요? 아내 감옥에서 죽었어. 갑산 감옥에서. 그런 남은 가족 그냥 편히 보호하고 신역 없는 세금 부담 없는 군사 대세, 백성이 되세. 신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중심 내용. 형벌 끝에 노연한 간민이 이제 어쩔 도리 없이 고향을 버리고 야밤도주의 북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지명 나왔어. 후치령, 금창령, 단청땅, 성대산, 부청땅 모두 다 이런 나열은 사실감을 부각하는 구체적인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군사 대세, 군사 대자잖아. 그러면 청유형이죠. 여기서는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거야. 나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마지막입니다. 내 곳 친역 이러하면, 내 곳 군역이 이렇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군역을 무는 부담이 북청 땅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없었다면 그 얘기인 거죠. 족징의 폐단이나 위정자의 가렴 주구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친 기묘 하올소냐. 친가를 이별하고 기묘 묘지를 버리고, 버릴 기자입니다. 버릴 기자. 조상의 무덤이야. 조상묘를 버릴 소냐. 이 가문의 장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친한이들과 다 이별하고 조상묘를 버리고 이렇게 고향을 떠났겠는가?
라는 얘기인 거죠. 설이죠. 떠났을 거다, 안 떠났을 거다. 내가 나에게 신역에 이렇게 부담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고향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자, 여러분. A, B, A 반복 구조 보이고 있죠? 똑같은 말 3번 반복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반복되는 말 사이에 다른 말 하나 집어넣는 거. 우리 민요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반복 구조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입니다. 비나이다, 비나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애민 북초원님 우리 고을 빌려주시면 충군 임금께 충성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북청의 원님을 우리 고을에 빌려주신다면 군정 도탄 그려다가 군역의 도탄 그 도탄 고통이죠. 군역의 고통을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릴 것이라. 북청 부사님이 우리 고을에 오신다면 빌려주시면 오신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 군역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지 그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모두 다 상세히 기록해서 임금님께 올릴 것이다. 누가? 북청 원님이. 아마 올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자, 주체 누구다? 북청 원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대 또한 그대 누굽니까 여러분? 처음 발하자인 거죠. 첫 발하자 우리 생원이라 그냥 합시다. 생원인지 초강인지 뭐 그 사람.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 고갯길에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저주야? 저주하는 건가? 그때 내 말을 깨치리라. 내 말의 내용 뭡니까 여러분? 네, 가혹한 수탈만 있는 갑산에서 백성들이 도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말을 내가 했단 말. 그때 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너 또한 내년에 나처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북청으로 도망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모두 다 꺼내놓으려고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나마 모자라리. 반이 넘게 모자라리라. 나 지금까지 말했는데 이거 말고도 할 말 너무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이 땅에서 내가 살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하려면 너 내일 돼도 모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장이네. 과장법을 통해서 자기 고통의 극심함을 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모총청 해가 저물어 바쁘고 갈 길이 뭐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하직하고 가노라.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중심 내용, 갑산에 선정을 베풀 위정자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할 경우 생원 또한 나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충고하며 떠나가고 있는 간민의 말을 끝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정조대인데도 불구하고 함경도 갑산이라는 이 정말 변방의 이 오지에서 얼마나 가혹한 정치가 베풀어지고 일어나고 있었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에 찬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 비판적인 평민 가사 한 편이었습니다. 네, 간민가 내용 이해되시나요? 군역, 족징의 폐해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었었죠. 가렴주구의 그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간민가라는 작품 함께 감상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위정자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